2023년 7월 19일자 스루프 타임즈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되겠고요. 배속 보시기를 바랍니다. 일본 NNA라고 교토 뉴스 그룹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국, 중국 진출 한국기업 2분기 매출 부진으로 고전이라는 제목으로 뉴스를 보도했습니다. 한국산업연구원이 중국에 진출한 225개사를 대상으로 경기 실사 지수를 조사했다. 이런 건데요. 기준치를 100으로 봤을 때 대부분 미달됐다. 이렇게 이제 소개를 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 베이징 사무소 등과 공동으로 실시됐다는 것도 얘기하고 있고요. 어쨌든 전부 다 100 이하, 최고치는 전기전자 89로 기준치를 넘는 업종은 하나도 없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경영상의 어려움에 관한 질문에는 수요 부진, 경기 심화, 경쟁 심화, 그리고 수출 부진 등이 거론됐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3분기도 전망이 어둡다.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하고 있죠. 중국이나 한국이나 마찬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중국에 대한 대무역 의존도를 극복하지 않는 한은 우리나라가 저성장 기조는 중국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도 그렇게 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극복해야 될 대상이지 중국과 교역을 다시 많이 일으켜야 된다 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네요. 윤, 이권 부패 카르텔 보조금 모두 폐지, 수혜 복구에 투입. 진짜 이렇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전부 폐지하고 그 재원으로 수혜 복구와 피해 보전에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강력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물론 선의의 피해를 보는 단체도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만은 재원이 부족하다 그러면은 뭐 양보하는 마음도 어떤 각종 단체들이 각오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뭐 어느 매체를 이거는 인용을 안 했습니다만은 대구에 집중호우 내리는데 어떤 여성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모습을 찍힌 거고, 이거는 경북 산사태가 난 그런 사진을 했는데요. 제가 이런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한국이 폭염폭우와 같은 경제 디프레이션을 당해봐야 그간 인플레이션에 익숙했던 좌우가 깨우침을 얻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들 정치적으로 속된 말로 까불고들 자빠졌는데 니들이 고통을 겪어봐야 우리의 존재 가치가 국민의 보호 없이는, 국민의 경제 안정 없이는 본인들도 존재 가치가 별일 없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한국의 부동산 거품이 산사태와 같이 무너지지는 않기를 바라면서 하는 얘기예요. 이 여성과 묘한 분위기, 사라진 중 외교부장의 불륜설, 간첩설까지, 이 불륜 대상이 간첩설까지 있다. 근데 본인도 간첩설까지 연루된 거 아니냐? 중국의 간첩법이 강화되면서 뭔가 걸려든 것 같은, 이것은 이 홍콩 방송인가 어디에서 이 되게 이쁘게 생긴 여자인데 홍콩 아나운서랍니다. 푸샤 오텐. 이 푸샤 오텐도 이중 간첩이라는 의심을 받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재미있는 사건이 발발이 됐네요. 이 친강 외교부장이 발령을 받기 전까지 뭘 했냐 그러면 주미대사를 했죠. 중국 주미대사를 했기 때문에
뭔가 의심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은 지난해 10월 미국에서 중국 로켓군 부대의 위치와 미사일의 종류, 주요 간부의 인적 사항 등이 포함된 보고서가 나왔는데, 미국에서 민감한 정보가 새어나간 과정에 친부장이 개입된 거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는 거예요. 참 세상이라는 게 이제 첩보, 스파이 이런 게 이제 최근 관심 주요 뉴스 대상으로 나오고 있네요. 텔레그래프에서 우크라이나 해상 드론 크림반도 다리 공격 전략 전환 신호라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보통 이런 것들이 뭐 그 옛날에 유보트 같은 기분도 나고 하는데, 러시아 쪽에서는 이게 이제 이 가미가제 그 해상 드론이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했지만은, 가미가제라는 용어를 쓰면은 일본이 매우 좀 부담스러워하죠. 그런 단어 쓰지 말라고 라고들 얘기를 하는데, 자살 드론이다, 해상. 이게 이제 그 크림반도 다리에 어떻게 가가지고 뭘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은 이렇게 이제 그 부서진 모습인데, 이게 이제 그 복구하기가 오래도록 걸려가지고 여러 가지 그 군수물자 그 유동하는데, 또는 경제물자 유동하는데 애로를 먹게끔 우크라이나가 공격을 한 것 같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와 경쟁하기 위해 위성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인 중국. 월스트리트 저널의 프레스턴 제시 맥켄지 코프먼 기자가 보도했는데요. 중국은 수천 개의 광대역 위성을 지구 적해도에 쏘아 올려 수억 개의 인터넷 연결망을 전 세계에 판매할 계획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고, 그러나 그렇게 하면 스페이스 X의 스타링크와 경쟁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뭐 워싱턴 저널이죠. 중국이 이 혼잡한 공간에서 어떻게 경쟁할 수 있는지 탐구합니다라고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59.1 밀리언 달러겠죠를 계속 투자한다, 중국이. 그래서 지금 이 경쟁하는 모습을 이 사파화한 건데, 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네요. 중국 경제가 저성장 기조 속에 들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터넷 상업위성 경쟁이 구 미소 군비 경쟁에 의해 소련 해체 과정을 다시 보게 되는 것인가 라는 희망을 걸어봅니다. 스페이스 X 팔콘 9 로켓이 2023년 7월 16일 우주정거장에서 회사에 위성을 발사한다, 이런 그 장면이 이렇게 소개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조선비지에서 오늘 뉴스에 경쟁자가 없다, 위성통신시장 점령한 머스크의 스페이스 X라는 제목으로 나왔죠. 그것이 쭉 설명을 했습니다. 한 번 쏘아 올린데 그 안에 60개의 위성을 운반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조선비즈의 그 보도 내용은 일본 니케이 니혼 게이자 신문을 인용 보도를 했습니다. 다른 데에서 인용할 게 또 없는지, 아니면은 직접 취재할 수준이 우리나라도 좀 됐으면 하는 생각이 있긴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이 인터넷 위성 통신을 통한 이 인터넷 사업이 상당히 돈을 많이 벌 것이다. 특히 자율주행차 요거 때문에라도 또 돈을 벌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위성통신이 다르게 또 얘기하면 군사적으로 이용을 할 수 있겠다는 얘기고요. 많은 영화 속에서도 이미 나오고 있지만은, 우리가 휴대폰 전화를 가지고 다니는 한 모든 휴대폰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을 모두 다 추적할 수 있다는 게 이제 사실인 거죠. 일반 사람들이야 뭐 나를 그냥 추적해줘. 거꾸로 그렇게 부탁할 지경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주요 인물들은 아마 휴대폰도 그 좀 안 가지고 다녀야 될지 싶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제부터 이게 이제 그 뉴스가 계속 쏟아져 나오는데 공동경비구역 견학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중이던 미국인 월북 유엔사 북한이 신병 확보했다. 유엔사 사건 해결 위해 북과 협조, 군 대북 경계 태세 강화했다. 18일 공동경비구역 JSA를 견학 중이던 미국 한 명이 무단으로 군사 분계선 MDL을 넘어 월북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유엔군 사령부는 SNS를 통해 공동경비구역을 견학하던 미국인 한 명이 무단으로 군사 분계선을 넘어 월북했다라고 하며 북한이 이 인원의 신병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사건 해결을 위해 북한과 협조하고 있다라고 밝혔는데 어저께까지는 인적 사항이 뭐 하나도 안 나왔어요. 그런데 오늘 월북 미군은 호송 앞둔 징계 이등병 하하하 웃더니 분계선 넘어. 근데 요것도 좀 그런 진행 과정이 의문스러워요. 이것은 이제 이민석 특파원이 직접 그 취재를 한 건데 미 언론 보도 징계로 미 호송 예정이었는데 바이든 대통령 우려. 이게 그 인천국제공항에서 뭐 비행기를 타게 돼 있었다는데 어떻게 JSA까지 가게 됐는지 미스터리입니다. 공항서 사라진 뒤 JS에 갔다. 하하하 웃더라. 월급 미군 미스터리. 중앙일보는 이렇게 이제 이유정 허정원 기자 이게 뭐 관심 뉴스가 돼서 그런지 두 기자가 공동 보도를 했는데요. 이렇게 그 생긴 모양입니다. 이 월북한 미국 군인이 보통은 그 자연적으로 그 일병으로 그 진급을 해야 되는데 10개월인가 뭐 얼마 넘었는데도 뭐 진급을 못하고 문제가 있었던 친구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미군 관계자에 따르면 이름이 그 월북한 친구가 킹인 모양이네요. 육군에서 행정적 분리 절차를 밟기 위해 미 텍사스주의 포트 블리스 기지로 귀환할 예정이었다. 그랬던 그가 돌연 JS의 모습을 드러낸 경위는 의문으로 남아 있다라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폭행 사건에 연루돼 가지고 내부 징계를 앞두고 있었다라고 미국 ABC 뉴스, 미 CNN 등이 어저께 보도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킹과 같이 그 안보 견학에 참여했던 한 목격자는 미 CBS 뉴스에 우리는 방금 한 건물을 견학하고 나온 상황이었고 그 남자가 하하하 웃으면서 건물들 사이를 뛰어다녔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공동경비구역에서 그 경비를 쓰던 그 군인들도 다 같이 약간 혼란스러웠는데 이게 군사분계선 넘어가 가지고 안 넘어오니까 이게 장난이 아니란 걸 알게 돼 가지고 다들 뒤집어졌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아마 그 흑인이지만은 이제 혼혈 흑인 같긴 하죠. 트래비스 킹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게 이런 뭐 나이도 23살 뿐이 안 되는데 앞선 얘기로 스파이 정도 할 수준일까? 만약에 그렇다면은 왜 이런 친구들을 이용해서 뭔가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상상을 해보게 돼요. 증거는 없지만 그러니까 증거가 없는 것은 상상이죠. 증거가 있는 것은 추정, 추론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연관해서 지난 몇 년간 AP통신 북한으로 넘어간 미국인들의 모습이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2014년 이런 젊은 친구 그 다음에 이제 그 이 뭐 또 그 한국
어디께인지 어디게인지 모르지만 미국인이고 이런 옷을 입고서 상당히 그 체격도 좋은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제 그 돌아와서 또 죽었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노인네도 있었네요. 이런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은 이 노인네 빼고는 아니고 밑에 있는 사람도 그렇고 스파이 할 사람들 같지는 않죠. 근데 모르죠. 이런 걸 하면서 어떤 그 특수 임무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어떤 그 일회성 무슨 그 판단 미스에 의해 가지고 징계를 받기 싫다든지 뭐 이번 그 흑인 혼혈이 넘어간 것은 아마 그 해프닝식으로 에이 내가 뭐 그렇게 할 바에야 그냥 한번 그냥 에이 그냥 넘어가 볼까 뭐 이런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어저께 이제 미션 임퍼서블 데드 레코닝 파트 1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해서 했는데 뭐 여러 가지 그 일을 좀 줄여서 제가 그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 실체라는 의미를 용어를 쓴 거, 그 AI 인공지능을 그거에 대해서 좀 의미를 부여하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영화 속에서 우린 과거를 벗어날 수 없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그 의구심을 좀 부여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해져 있는 결과라는 것은 그것은 자유의지를 부인하는 거 아닌가. 주어진 선택 앞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자세는 신념을 지키는 것밖에 없다. 이것도 의문수가 좀 들어갑니다. 신념이라는 것은 바뀔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게 아주 유명한 장면이죠. 직접 그 스턴트 없이 해내는 뭐 그런 건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저는 우린 과거에서 벗어나야만 한다. 저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그런 말들을 좀 하고 싶어요. 그래서 거창하게 논리적인 표현으로 이펙트 코즈 이펙트를 반대로 읽어서 코즈 이펙트 코즈로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표현을 어저께 쭉 해봤고요. 그것을 현실적으로 표현한다 그러면 다르게 표현하면 예측을 계획이라고 읽으면 미래 예측을 계획이 좋은 원인이 되도록 목표를 제대로 선택하라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그 의사 결정이 합리적이었음이 입증이 되는 것은 미래에 우리가 생존할 수 있다면은 그것을 저는 합리적이다라고 그 스르프 타임즈의 그 주요 주제로 삼고 있는 원인이라고 이렇게 또 소개를 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잠이 없는 그 노땅 늑다리가 되다 보니까 밤에 잭 라이언 시즌 통과를 뭐 1시간 반이나 오래 걸려가지고 이렇게 그 이 압축해서 그 소개해주는 유튜버한테 감사하는데 정리해보고 보니까는 그 유튜버 인용을 제가 못해드린 거에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은 그 중에서 그 기억하고 싶은 그런 말들이 꽤 많아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그 두꺼운 글씨로 얘기한 게 제가 이해한 건데요. 마약 카르텔과 테러 조직의 융합이 벌이는 대미국 테러를 막는 CIA 활동. 그래 뭐 제압하는 것으로 끝은 납니다만은 쭉 히스토리를 얘기를 했고 이 마약 카르텔과 그 테러 조직이 그 융합이 돼 가면서 크로아티아가 마약 거래 시장으로 이 무대가 나옵니다. 크로아티아 정치가라면은 되게 기분 나쁠 거예요. 그 로마 옆에 그 바다 건너서 있는 그 조그만 나라인데 한 인구 뭐 한 3, 400만인가 그 정도뿐이 안 되는데 또 여기에서 나오는 거 보면은 CIA 국장이 좀 자기는 애국을 위해서 뭐 암살 지시를 하고 뭐 그랬대는데
그게 이 CIA 국장보다도 어떤 높은 세력한테 지시를 받고 한 거고, 여기에서 표현하듯이 부패의 끝이 CIA 국장이 아니란 게 밀러의 죽음으로, 밀러가 이제 전임 CIA 국장이었죠. 그 작가가 뭐 그렇게 얘기를 한 거겠습니다만은, 그래서 그 표현으로는 CIA 국장은 정치적인 판단을 해야 하는 자리인가라는 이 드라마 초기에 얘기가 나왔습니다. 폼페오는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 자리 이동은 국무장관을 했죠. 현재는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은 기분이 있습니다. 하도 후보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CIA 국장 후보는 예전과 다르게 정의보다는 정치에 비중을 둔다는 사실이 간파된다. 드라마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약 루트하고 그 테러 조직의 어떤 물자 운송 루트를 보면은 미얀마에서 멕시코까지 나이지리아라는 데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그 서부 지역이죠. 허구한 날 그 쿠데타 일어나서 대통령 바뀌고 뭐 그러는데, 그 나라에서 대통령 암살까지 당하는 그 실제 있는 사건인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마약 루트까지 추적을 해가면서 결국 그 거래 시장인 크로아티아에서 이 다 해결을 하려고 하는데, 일부는 결국은 다 없애질 못하고 이 테러 물건이 화학 폭탄이었는데, 다음 장에서 정리한 거 보면은 폭력이 아니고 이 결과는 멕시코 항구에서 트럭에 실린 생화학물질 폭탄을 멕시코 국경에서 막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미국으로 넘어가기 전에. 그런데 그 크로아티아 테러 조직의 수장이 여기 제아라 리모스라고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여자예요. 여자인데 크로아티아 그 빈민 출신으로서 뭔가 부를 이룬 여자로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의미가 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미얀마에 있는 삼합회 책임자 동양인으로 나옵니다. 뭐 영화에도 많이 나왔던 친구인데요. 자신의 네트워크 설계를 좀 맡기려고 왔다. 부려먹으려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비전 없는 사람이 선지자인 줄 착각하는 것보다 더 한심한 것은 없다. 폭력이 뒷받침되는 단순한 작업이다. 네트워크 설계라는 게 단순과 폭력, 그게 기술이다. 융합은 그렇게 잘 진행되고 있다. 이 표현이 뭔가 의미가 있어요. 그 폭력 조직에 대해서. 그래서 막아가지고 했는데, 이게 공식적으로 승인받은 작전이 아니기 때문에 잭 라이언의 청문회에서 답변을 하는데, 답변 내용의 그 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미국이 전례 없는 위협에 처해 있다고 의원 여러분들은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하지만 공교롭게도 범인은 제아라 리모스였다. 미국이 허술한 시스템이 이 리모스에게 이런 시도를 할 자신감을 줬던 것이다. 뭔가 이 테러 조직의 수장인 여자는 밑바닥에서 출발했지만 뭔가 원인이 있는 거예요. 부모가 뭔가 사망한 사건에 대해서 악감정을 가지고 복수심에 뭐 일을 일으킨 것처럼 이렇게 묘사가 됩니다. 팀원들과 저는 직감에 따라 행동하면서 필요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감지된 위협을 막았다라고 항변하고, 제아 리모스 같은 위장된 평화단체에서 정치 현금을 받아 처먹는 국회의원들이 있는 이 나라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라고 박차고 나오는 것으로 영화는 끝납니다. 요거를 우리나라라면은 한국이 이를 리메이크 한다면은 한국 실정에 맞게 어떻게 시나리오를 짤 것인가. 현재 우리나라 버닝썬 사건부터 해가지고 문재인 정권 때까지 해서 결국 수사는 미궁으로 빠지게 그냥 다 중단되고 있죠. 연예인만 이제 피해인으로 내세우고,
연예인이 마약을 한다 그러면 혼자 마약을 하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게 여러 가지 연결되는 게 뭐 참 조국 뭐 이런 것까지 조국의 무슨 펀드 뭐 이런 것까지 연결이 되고 뭐 이렇다는데 미국 무슨 은행하고도 연결이 되고 마약과 테러 두 개가 융합하여 공격한다면 이라고 한국적인 시나리오를 해가지고 우리가 마약 카르텔과 또 우리나라에도 있을 수 있는 그 테러 이런 거에 대해서 활동을 하는 주인공이 나오는 그런 영화를 만들 수 있겠느냐. 뭐 유사한 게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게 CIA라면 우리나라는 국가정보원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그런 드라마를 만들어야 되겠죠. 이런 희망사항을 가져보면서 요거 마지막 말 요거 저건 어디서든지 정치연금 처먹는 국회의원 아새끼들 때문에 결국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사익을 위한 정치인들 걔네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제거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을 말씀드리면서 굳이 길게 한번 제가 좀 정리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 또 뭐 그 금감원에서 보면은 공시들이 나오는 게 횡령 배임액이 발생 공시들이 되는데 버키 스튜디오 이랬는데 이제 대표가 배임 행위를 했는데 322억 원 규모랍니다. 확인 일자가 7월 18일 어저께예요. 그래서 뭘 어떻게 배임을 했는지 모르지만은 여기에서 뭐 사람 존중한다고 뭐 이름을 안 했지만은 제가 공식 임원 목록을 찾아봤습니다. 강지연 씨라고 여잔데 1984년 지금 몇 살이야 그러면 16년도하고 한 뭐 젊네요. 엄청 40 정도 되는 여잔데 그런데 경력이 또 화려해요. 이니셜 대표이사, 아티트 마트 대표이사. 뭐 이게 결국은 배임 행위를 했다 그래도 뭔가 여자 바지 사장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초록뱀 미디어 왜 해필이면은 무슨 이 서비스업 중에서 무슨 이런 될까 업종을 뭐 영화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드라마 만들고 뭐 이러는데 전 임원 전 회장인데 원모식이라고 나와 있는데 배임 이것도 배임 행 이쪽에서는 배임 행위인데 뭘 했냐 그러면은 혐의 내용이 혐의 내용이에요. 구체 전환사채 발행을 함에 있어서 숏 옵션 그러니까 숏이라는 게 사는 옵션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누구한테 무상 부여에 따른 배임 행위를 했다. 그게 한 15억 원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전 임원 회장이면 자기 소유권과 이런데 그것도 아니고 임원인데 어떻게 비상근으로 돼 있고 회장이면서도 요게 구성 자체가 이상 야리꾸리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네요. 지배 구조가. 1961년생이면은 뭐 좀 나이를 먹은 만큼 먹은 친구인데 인천대학교를 졸업하고 일본 KNTV 회장을 요것도 이상한 친구네. 오션 인 W 대표이사를 역임을 했다. 회장이면서 경영자본을 했다. 이게 이제 사실은 바지 회장으로 모셨는데 나름대로 법적으로 무슨 권한이 있으니까 숏 포션에 대한 무상부여는 그게 불법인 것 같아요. 네, 뭐 그런 쪽은 잘 모르지만은 그래서 그런 거죠. 민간도 배임 횡령 한다면은 앞에 얘기한 대로 그런 드라마를 만든다면은 국가 주요 기관장도 발생할 수 있으면 당연한 거 아니냐. 이런 것을 충분 조건으로 풀이한다면 만약 민간도 배임 횡령 배임한다면은 그러면 국가 주요 기관장도 배임 횡령할 수 있다. 왜냐하면은 인간은 다 돈의 노예이고 또는 누구의 하수인이기 때문이다.
라고 원인을 우리는 가정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논리력을 좀 일반 돌아가는 세상사에 좀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이제 하면서, 일본은 깨끗하다라고 칭찬했던 대만 여자 학생 서울에 다시는 안 갈 이의 전 10항목과 그 진의, 이렇게 얘기했는데, 첫 번째가 대기오염, 뭐 최악은 한국 탓은 아니지만 모든 게 보도에 그 차가 그 주차하는 불법 주차도 많다 이런 얘기고, 서울 지하철이 불편하다, 잘못 들어가면 다시 나오고 표를 산다. 뭐 자기가 제대로 못 읽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진짜 불편한 건지, 일본도 되게 불편하다는데 일본 사람 스스로가 얘기하는데, 보도에 요철이 많다, 요거 맞아요. 일본 말로 대꾸복구가 많다, 이런 얘기인데, 저도 동네를 걸으면서 이 보도가 그 걸어 다니는 사람을 위한 보도인지, 그 건물에서 그 차 나올 때 턱이 없기 위해서 낮게 했다가 대꾸복구가 많아요. 우리는 그 요철이라고 여기서 얘기하는데, 이런 거 뭐 인정해야죠. 거리가 어지럽게 흩어지고 있다. 밤거리, 토사물, 그 여성이 담배 피우고 침을 뱉는 것, 뭐 이따위 것들, 요거 좀 보기 싫죠. 언덕이 정말 많다. 업다운의 방법, 비의 때에 걸리면 최악이다. 어떤 산간부에 온 느낌이 든다. 이런 얘기인데, 우리나라 서울이라는 데가 그렇게 평평한 데가 많이 없죠. 강남은 또 저지대로 비가 오면은 또 물난리가 날 확률이고, 제가 사는 동네는 왕년에도 침수 지역이긴 했지만은 어떻게 배수 시설이 잘 돼가지고 현재 살면서는 침수 경험이 없습니다. 콘센트 전압이 다르다. 야, 당연하지. 이쪽에서는 이 사람하고 200V 해가지고 전력 효율을 좋게 해가지고 일본은 못하는 것을 우리가 했는데, 이런 것은 이제 말씀이 안 된다 이게야. 한국 고속철도 티켓이 구입이 뜻밖의 어렵다. 뭐 일본인으로서 한국에 사는 사람들이 이런 불편함은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자유좌석도 없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지나가는 사람과 일상적으로 부딪힌다. 사람이 많아서 그렇겠지, 대만은 인구가 적나? 뭐 이런 얘기고, 한국 요리를 먹기 때문에 굳이 한국에 갈 필요가 없다. 왜냐? 대만과 일본에서 충분히 한국 요리를 먹고 싶다. 이번에는 그 간장게장을 먹으려고 갔지만은, 그것을 먹기 위해서 이 9가지를 자기가 모두 참아야 하느냐? 여자 학생다운 그런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요런 게 나오니까 또 요런 그 이미지를 가진 댓글이, 마침 때를 갖춰요 한국 유튜버가 일본에 살지 말아야 할 이유 등을 했는데, 이것은 개인의 주관이 들어갔는데 반해 이 대만 학생은 좀 그래도 객관적인 사실을 얘기한 거 아니냐라고 이제 맞장구 쳐주는 그런 댓글이 댓글 1위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편협된 생각인지 모르지만은, 대만은 일본 식민지 70년 지배 시절을 그리워하는, 중국말 하는 일본 도시 같다는 한국 여행객의 평, 대만 수도를 가면은 그런 느낌이 든대요. 일본 동경에 온 것 같은 기분이 들면서, 사람들이 모두 일본 말을 쓰는 게 아니고 대만 말을, 중국말을 쓰는 이런 거죠. 실질적으로 일본이 그 대만을 지배하면서 가장 이득을 본 게 금광산이죠. 그래서 이 금을 잘 캐기 위해서 노동자들을 많이 배려를 했고, 거기에 육아까지 만들고 돈 벌어서 또 술 먹고 거기서 이제 여자하고 즐기고 뭐 이런 것까지 해서 대만 경제 발전에 크게, 왕년에 크게 기여를 했다. 옛날 그 이 식민지를 지배했던 이 코쟁이들, 서구 뭐 이런 뭐 스페인, 어디가 스페인도 먹었었나 어쨌든지만 이 뺏어가기 바빴는데, 이 일본은 이 인프라 시설을 투자해 가면서 잘 해줬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또 대만 사람들 중에서 그 일본 유학파들이 대부분 대만의 주요 요직에서 일하고 있는 이런 역사적인 사실까지 좀 포함되는 것까지 생각하게 되네요. 시행착오를 겪는 일본판 주민등록 카드,
마이너 가짜 구자로 주의 환기 이 사이마타에서 전국 최초의 사례가 발생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여자와 잘못 입금한 앞에 상대는 동성동명에서 생년월일이 같고 여성은 시위에 나간 뒤여서 시청 안에서 확인용 데이터가 없었다. 주소 확인조차 미흡했다고 한다. 그런데 어떻게 해가지고 이런 거에 대해서 그 노인네들의 그 이름을 이용해서 야구자들이 요즘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그런 의료보험 빼먹는 것도 뭐 했다 하는 뉴스가 나왔었죠. 그런 거하고 또 연계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아닌지. 이 80대 여성이니까 이제 뭐 그래도 그 일본 최고령하니까 더 사시겠죠. 이런 거를 이용해 가지고 그 야쿠자 애들이 뭘 해먹는 거 이거 영화화도 된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 주민등록이 이 남북한 대치 상태에서 간첩을 색출하기 위해서 주민등록을 실시한 것도 맞긴 맞습니다만은 그게 이제 디지털화 되면서 우리는 상당히 그게 인권이다 이런 거하고는 관계없이 편하게 늦게 살고 있는데 어떤 그 전산 프로그램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의 얘기는 그것 때문에 이 주민등록 번호 때문에 프로그래머들이 알고리즘 개발의 능력이 많이 뒤처졌다 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 중국이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단서 언허드라는 데인데요. 처음 들어보는 매체입니다. 시진핑이 더 많은 곡물을 재배하는라고 얘기했다. 이러면 그게 이제 그 모태동 때 철강을 더 생산해라 해가지고 수천만 명을 굶어 죽은 사건이 있는데 지금 실제로 이 중국 인구를 먹여 살리는데 충분한 양의 쌀, 밀, 옥수수를 생산하고 있다 그러는데 아니 수입도 많이 하죠. 이거는 뭐 어느 게 진실인지 모르. 그런데 왜 갑자기 식량 생산을 요구하느냐? 이것이 시진핑은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단서로 본다. 그럴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참 재미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중국의 역사가 터키인, 몽골인, 만주인 여진족 그리고 미국이 공격하지 않았다면 여전히 그곳에 있었을 수 있을 일본인과 같은 수적으로 열세인 침략자들의 손에 오랜 연속적인 패배라는 그의 개인적인 수치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주 그 전곡을 찌르는 그런 얘기일 것 같습니다. 홍수가 나서 그 산림을 베고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아니, 식목을 더 했었는데, 증산을 하려면 다시 벌목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현재 가지고 있는 땅 가지고는 좀 부족하니까. 그러면은 이게 또 홍수도 나올 거고, 이런 거 어떡할 거냐. 그래서 표현한 것 중에서 파도가 심한 물과 심지어 위험한 폭풍, 이런 것들이 모두 전쟁의 위험을 나타내는 투명한 암호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만 해협을 관할하는 동부 사령부를 방문했을 때 전투하고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높이기 위해 실제 전투 조건에서 역량을 증가시킬 것을 요구했을 때 주제로 나타났다. 이런 얘기입니다. 식량 확보를 해야 된다 하는 얘기가. 그래서 저도 고대사 좀 궁금해서 많이 전문가들 그런 책도 봤습니다만 중국은 오랜 역사 속으로 역사적으로 북방족들에게 속국으로 점령당의 지배를 받아온 민족이다. 그게 그러니까 저는 여기가 터키라고 했지만 이게 투르크족이죠. 그러니까 신라가 투르크계고 그 다음에 고구려하고 부여가 이제 몽골계로 돼 있죠. 그리고 이제 만주 여진족도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다 생각하면은 몽골계로 볼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고요. 또 도친 개찐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제 어떤 민족 성분으로 보면은 투르크계가 약간 좀 다르게 생기긴 했습니다만은 우리나라가 이제 고구려를 주요 무대로 했을 때는 부여 몽골계가 이제 바이칼 호수로부터 연결되는 그런 민족 정통성을 따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신라를 기준으로 얘기를 하면은 이제 투르크계로 하는데, 결국은 신라 통일 1000년이라는 세월이 좀 더 그 같이 부각이 될 필요가 있지 않겠냐. 신라가 지금 경상도에 있는 게 아니고 옛날에는 중원 근처에도 있었다. 그래가지고 그걸 무슨 원이라고도 하고, 뭐 고구려하고 국경도 그 중첩이 되고, 뭐 여러 가지 그 고대에서 그 복잡한 게 있어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삼국 역사는 그것은 왜곡된 역사일 겁니다. 앞에 얘기했듯이 우리는 현재의 역사관으로 봤을 때 과거를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과거는 변하지가 않는다가 아니고 과거는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역사가 왜곡됐기 때문에요. 북한에서 가장 높은 건물은 단 한 명도 투숙하지 않는 버려진 호텔입니다. 호텔 오브 돔을 자세히 살펴보세요. 인사이더 탈리아 라크리츠의 보도 내용입니다. 한번 요거는 쭉 한번 좀 읽어보시고, 유경 호텔이라는 게 버들의 수도를 의미하는 평양의 역사적인 이름에서 유래했다고 했는데, 버들 유자죠. 버들, 그래서 이제 앞에 올 때는 이제 유경이라고 발음하던, 이북 쪽에서는 류로 발음할지는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에서도 그 어떤 류씨 중에서 버들류씨인가 그래가지고 필히 류로 발음을 해놔라 하는 류씨들이 있죠. 근데 이 버드나무라는 것은 이 만주에서도 그렇고 고구려 신화 유화분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뭐죠? 잉태 신화가 버드나무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또 여진족의 그 국경 역할을 하는 유저변, 이게 버드나무를 심어서 성벽을 안 쌓고 유저변으로 그 면면이 내려오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북한은 고구려계 여진족 뭐 이렇게 아까 그 얘기했을 때 그런 쪽의 그 역사의 흔적들이 남아 있는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 평양도 뭐 그런 의미에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또 좀 정리를 좀 하게 되네요. 왜 이렇게 높은 건물을 지었을까 그때? 그거를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제 돈이 없어가지고 나중에 이집트의 건설업자가 이렇게 했는데 대가가 뭐였을까? 되게 궁금합니다. 어떻게 옛날에 읽어봤을 때는 이스라엘 자본도 들어갔다 하는 얘기도 들은 적이 있긴 있어요. 근데 현재로서는 호텔 역할을 안 하는데, 말하자면은 이게 이 LED 뭐 이런 걸 해가지고 제가 좀 표현을 못했습니다만은 그 광고 선전할 때 용어로 노동절 때 불꽃놀이 하는 용도로도 쓰고 있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2발 요격 어려운 변칙 궤도로 비행 방위성 분석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번 거 좀 시차 발사 뭐 이런 거로 해가지고 변칙 궤도를 하게 만들었다 하는 겁니다. 이런 뉴스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합니다. 일본은 남북한 통일을 원할까? 아니면은 지지할까? 한국에 의한 북진이라는 표현을 요즘 안 하고 싶습니다만은 어쨌든지 간에 언젠가는 한반도가 통일이 돼야 되지 않을까 라는 희망사항을 좀 하게 됩니다. 시 주석과 두테르테 대통령의 놀라운 만남은 만일란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최근의 시도입니다라고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지가 보도를 했습니다. 대통령에 물러났지만 약간 두테르테가 대통령 할 때 약간 친일적인 성격을 좀 일부 보인 적이 있어서 그런지 이렇게 대등하게 이것 크게 대우해 준다는 얘기죠. 우리나라 그 여당 국회의원 중에서 이렇게 대등하게 만난 그 국회의원이 있죠. 옛날 그 국민의힘 쪽인가? 옛날 당 이름이 어떤데? 박근혜 때 얘기인가? 지금 뭐 부산 무슨 누군데 이름도
모시기였는데 잊어버렸습니다. 나이도 꽤 들고 친중 여당에도 친중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쨌든 지금 이 옛날 이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 치하에서 미국의 내가 군사기지 여러 군데 해줘가지고 이러니까 중국이 좀 불러다가 이거 분명히 돈 좀 먹일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좀 반미적인 정서로 좀 촉구했다. 양국 간의 우호 협력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을 촉구했다. 당신이 좀 그래야 되지 않겠어? 뭐 이런 거 이제 시진핑이가 웃으면서 뭐 얘기하는데 이 친구가 또 이게 저처럼 제가 밝혀졌네. 제가 지금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데 이 친구도 이제 지팡이를 짚고 있네요. 또 다른 미국 주요 도시가 침몰하고 있는데 이번엔 지하 기후 변화. 요거는 좀 한번 읽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지에 대한 아이디어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고요. 시카고가 내려가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지하철도 나오고 세계에서 여성이 없어진다. 바람을 탄 한국 SF 제3세대 작가가 그리는 미래. 요시카와 나기 번역가가 한내는데 당돌한 붐 SF 볼모지였던 한국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이런 굵은 글씨 한국 전쟁 휴전 후 오래 계속된 군사 독재 정권 시절 민주화 운동을 지향하던 작가들은 리얼리즘 문학으로 권력에 대한 저항 의지를 보이면서 독자도 SF와 미스터리 등에는 별로 흥미가 없었다. 1980년대 아시모프 등 해외 고전적인 SF 작품도 번역 출판되었지만 일반적으로 FS는 애니메이션이나 만화 등 어린이용 콘텐츠라는 의미가 강했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최근에 이제 붐이 일어났다는 얘긴데요. 성별 불명의 등장인물도 있고 1990년대 들어 한국이 민주화되고 언론이 자유로워지자 뭐 이런 것도 생겼다는 얘기고 공통의 사회 문제를 많이 갖고 있는 일본 사람들의 관심이 쏠린 것은 당연하다. 이건 뭐 제가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런 것을 소개하는 저로서는 우린 그저 생존을 위해 열심히 산다는 단순함에만 없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군사 독재 정권 시절에 대한 회고를 제가 개인적으로 정리를 해 본 건데요.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일본에서 실은 이동할 수 있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 격차가 벌어지고 있었다는 심각한 현실. 일본인이 이동하지 않게 된 물음표도 있고 지방에서 섬뜩한 격차 확대 중이라는 논문이 있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있겠지만은 전원에 가서 살고 싶다고 해서 농촌으로 내려가고 여유가 있는 사람이 내려가면은 지역 탓이라는 거 옛날부터 들어봤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사람들한테 뭐 나름대로 잘 친하게 지내려면 속된 말로 억수 하고 온 날 뭘 사줘야 된답니다. 술 사주고 뭘 베풀고 그래야 이 동네에서 그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갔어요. 이런 거 우리나라는 그런 게 또 문제죠. 어째서 이거 다음 주제로는 어째서 젊은이는 결혼하지 않고 못하고 있는지 어른들이 의외로 모르는 두 가지 이유에 대해서 다음에 또 소개를 하고 있답니다. 이 코스파가 좋지 않다는데 코스파가 뭔지 제가 아직 찾아보질 않았습니다만은 다음 뉴스에 또 나올 건지 현대 비즈니스에서 일본의 사각지대가 있는데 뭐 여러 가지 네 개가 있는데 사후 이혼 부부 별도 묘지의 시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동 격차 뭐 이런 것도 여기 이제 또 나오고 있네요. 이런 것을 참조했습니다. 50분 안에 끊어보려고 저도 좀 빨리 진행을 해봤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늘 거는 좀 많이 길어졌습니다. 하고 싶은 얘기가 제가 많았던 모양이에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